네, 남철이 여러분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?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 화남철입니다. 남철스. 죄송합니다. 제가 좀 재미가 좀 없고요. 먼저 영상을 찍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. 바로 저희 유튜브 채널은 수익 창출성이 목표가 아닌 저기 그냥 나중에 제 가족들, 지인들,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보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컨텐츠가 없고요. 그냥 제가 주저리 얘기하는 거밖에 없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뭐 조명도 없고 그냥 생방에서 이렇게 찍는 거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쓰는 것도 아니고 뭐 편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. 따라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남의 이야기가 좀 지루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이 채널에 대한 목적을 확실히 제가 딱 해줬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로 뒤로 가기 누르셔서 다른 영상을 보시고 소중한 금요일 밤의 도파민을 채우시기 바랍니다. 제 영상은 그냥 제 자신 거니까요. 처음에 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계기는요. 제가 라이프로그를 남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라이프로그를 남기는 걸 되게 좋아해서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 뭐 64기가, 뭐 128기가 이렇게 살 때 저는 일부러 258기가짜리 사요. 왜 그렇게 사는 건가 하면은 영상을 많이 찍기 때문인데 영상이랑 사진을 많이 담을 곳이 필요하고 옛날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었는데 앨범에 박아두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안 보게 되더라고요. 물론 앨범이라는 것도 영상이랑 사진을 담아두는데 굉장히 좋은 거지만 5만 개가 넘는 사진과 동영상을 언제 제가 시간이 나가지고 일일이 찾아보고 있겠습니까? 그냥 조금 이렇게 훑고 말지, 그쵸? 따라서 처음에는 이 영상들을 블로그에 올릴까 했어요. 블로그에 올릴까 했는데 뭐 드라이브, 구글 드라이브나 그렇게 올릴까 했는데 첫 번째는 블로그에는 대용량 파일이 올라가지 않고요. 두 번째로는 제가 구글 드라이브 이런 걸 좀 안 써봐가지고 좀 문외한이어가지고 귀찮다? 네, 알기 귀찮다? 돈 쓰기도 싫고요.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목도 달 수 있고 소제목도 달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? 그냥 라벨들 붙여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따다다다 이렇게 알게 하면은 나중에 저희 지인들이나 가족분들이 봤을 때 좀 프렌들리하잖아요. 네? 그쵸? 아무튼 저의 이런 5만 개가 넘는 80기가에서 100기가 정도 되는 그런 영상과 사진들은 다 앨범에 있고 지금부터 저는 그래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조금 제 자신의 라이프로그를 남겨볼까 합니다. 네, 어디까지나 또 저 자신을 위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 자식들 좀 재밌게 보라고 찍어놓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가끔 살다 보면 그런 때 있잖아요.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의 대학생활은 어땠을까? 뭐 물론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도 좀 잘 만들어진 드라마도 있는데 그런 드라마로는 좀 한 80%, 70% 정도 좀 알 수 있다 하면은 나머지 20% 같은 경우는 절대 미지의 영역입니다.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영상을 남기지도 못하고 사진도 굉장히 귀했으니까요. 그때는. 따라서 지금 이런 대학 생활들을 기록을 해서 나중에 가족들한테 보여주면 굉장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자식들한테 좀 참고용으로 될 수도 있겠다. 아무튼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런 취지에서 찍는 거고요. 따라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물품들이나 중국의 생활들 이런 것들 기회가 되면 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담아볼까 합니다.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요. 이건 이바오라고 하는 중국의 물인데 이렇게 저기 박스 보이시죠? 여기 박스 이렇게 담아두고 마십니다. 4박스씩 이렇게 사두고 마시고요. 물 한 입.
자, 그래서 간단히 이 채널의 방향성과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. 따라서 오늘부터 영상을 찍을 때는 그냥 막 찍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주제를 선정해서 좀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그런 형태로 가볼까 해요. 첫 번째 주제, 오늘의 주제는 공허함입니다. 공허함. 그리고 부주제는 담배는 왜 피우는가. 이렇게 두 개의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. 사건의 계기는 이렇습니다. 저는 좀 숙제가 좀 많은 편이라서 좀 금요일이건 토요일이건 일요일이건 뭐 쉬는 날이랑 쉬지 않는 날이랑 구분 없이 그냥 해야 될 일을 하고 좀 공부도 좀 하고 그런 편인데, 반면에 저희 룸메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공부가 주 목적이 아니죠. 따라서 낮에 일을 조금 하면은 밤에는 조금 놀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. 왜냐면 일하는 사람이 뭐 숙제가 어디 있겠습니까? 그냥 이리저리 잘 살아나가는 거죠. 따라서 저희 룸메이트는 항상 매일매일,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씩 국적이 다양한 친구들을 저희 집에 데려와서 같이 요리도 해먹고 대화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거의 뭐 매일매일이 파티 아닌 파티죠. 물론 그게 제 공부에 방해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항상 부럽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. 너무너무 부럽다. 왜냐면 제가 친구가 많이 없거든요. 물론 같이 맨날 수영하는 친구,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 들들들들 이렇게 많지만 정작 매일매일 막 연락하고 그런 친구는 없어요. 물론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도 많이 없긴 하지만, 따라서 저와 완전히 대비되는 저 친구의 삶을 보면은 어느새 굉장히 부러움을 느끼고 있더라고요. 저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동영상 보면서 이렇게 필기하고 있는데 저 친구는 이제 하하호호 뭐 요리도 맛있게 해먹고, 심지어 요리도 되게 잘해요. 저 친구가 저런 모습들을 보니까 와,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. 따라서 그런 모습들을 보다가 좀 공허함이 문득 찾아오게 되었습니다. 이 공허함은 제가 지금 25년 살면서 명확한 해답을 모르는 이런 공허함인데요. 대체 이 공허함이 어디서 올까?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일까? 공부에서 오는 것일까? 아니면 뭐 나의 삶의 계획이 조금 틀어지게 돼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공허함인가?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죠? 뭐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공허함인가? 아직도 모르겠어요.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들이 섞이고 섞여서 공허함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, 이렇게 고독하게 있다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굉장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. 전 또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라 평소에는 이성적 사고를 하지만 요즘 그 예전에 유행했던 그 MBTI 있잖아요. 저 그 F형 사람이거든요. F형 사람. 그래서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뭐라 해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낄 때가 좀 있습니다. 뭐 물론 보통 사람들 다 그러지만요. 그런 공허함이 느껴질 때면 저는 항상 그냥 음악을 여기 골전도 이어폰이거든요. 이거로 뭐 노래를 틀거나 잔잔한 노래를 틀거나 해서 주방에 가서 잠시 생각을 좀 하다가 옵니다. 물론 그냥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담배나 한 대 피워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서 담배를 태우거나 하는데, 담배를 태우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담배는 왜 피우는 것인가? 담배는 왜 피우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,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계기는요, 그냥 방금 제가 담배를 태우다가 문득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. 절대 아닙니다. 저는 지금 현재 거의 5년 연속 담배를 흡연을 하고 있는데요. 그때부터 지금까지 담배를 왜 피우는지 몰라요. 그러니까 명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죠.
왜 담배를 태우는지. 물론 니코틴이 주는 우리 인체에 주는 뭐 뇌에 주는 이런 영향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. 논문도 되게 많고요. 근데 저는 그거 좀 옛날에 많이 봤는데 저한테 좀 해당 사항이 좀 없는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제가 담배를 가장 처음 피게 된 거는 2014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죠. 중국의 산동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다 담배를 피웠어요. 어떤 사람은 켄트라고 불리우는 맨솔 담배를 피거나 캡슐이 들어있는, 어떤 사람은 뭐 한국 돈으로 한 1,500원, 1,600원 정도 하는 백강이라고 불리우는 빨강 색깔 담배를 피우거나, 또 어떤 형은 타이샨이라고 그 검정 색깔 가루로 된 지독하고 지독한 그 쩐내난 담배가 있는데 그거를 하루에 한 값씩 피우는 형이 있었어요. 게임을 굉장히 잘했던 형인데 그런 형들을 보면서 도대체 담배는 왜 피우는 것일까라고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이렇게 유발되었죠. 그때 당시 제가 좀 생각했던 거는, 첫 번째, 담배가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. 두 번째, 담배가 담배가 주는, 폐에 주는 느낌이 좀 좋기 때문에.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. 근데 그때 고등학생들이 스트레스가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? 그냥 뭐 많아봤자 가정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뭐 그런 다 큰 어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스트레스일 건데, 그럼 스트레스도 아니고, 그리고 담배를 제가 펴봤을 때 폐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것도 아니고, 남은 거 하나는 뭐 가오, 뭐 멋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, 따라서 제가 직접 피워보기로 했습니다. 2014년에 계획형인 저는 범죄를 아주 치밀하게 꾸몄습니다. 라이터도 챙겨두고 담배도 미리 형들 거 주머니에서 훔쳐서 켄트라는 담배 한 대를 제가 얻게 되었어요. 따라서 형들이 이제 수업도 잘 안 듣거든요. 수업 안 듣고 그냥 저기 짱박혀서 자고 있을 때 혼자 몰래 나와가지고 담배를 그때 피웠습니다. 그때는 어떻게 피웠냐면요, 야외에서 그 다들 안 보이는 곳에 몰래 숨어가지고 담배 이렇게 들고, 그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들었나?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. 네, 라이터 이렇게 있죠. 라이터에 이렇게 불을 이렇게 탁 하는데, 전 처음에 어떻게 흡연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게 빨아야지 불이 붙는다 라는 걸 몰랐어요. 따라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, 그냥 이렇게 불 대고 있었어요. 대고 있는데 불이 안 붙더라고요. 담배가 타기는 하는데 연기도 나는 거 그러긴 하는데 제 입안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. 그럼 뭐 어쩌면 그렇게 피는 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담배는 빤다고 표현했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담배를 이렇게 라이터 대고 했습니다. 바로 기침이 나왔어요. 네, 그렇게 지금 저는 흡연자니까 이렇게 어떻게 피는지는 아는데, 뭐 보통 이렇게 피우죠. 근데 이렇게 피우면 연기가 폐로 직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, 배가. 따라서 기침이 많이 나옵니다, 처음 피면은. 따라서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피게 되었는데, 그때 처음 핀 느낌이 그닥 좋지 못했어요. 폐가 너무 아팠고 기침도 나오고 머리도 어지럽고, 따라서 좀 알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, 담배는.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2015년 제가 천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, 그때도 저희 주변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자연스럽게 담배에 입문하게 되었어요. 그때 당시 피웠던 담배는 맨솔, 뭐 아이스 블라스트 이런 담배였던 것 같은데, 당시 저와 가장 친했던 형이 말레이시아에서 온 형인데, 그 형님이 담배를 하루에 3갑 피울 만큼 굉장한 애연가였어요. 그런 형이 제 옆에서 담배를 그렇게 피워대니 저는 자연스럽게 궁금증이 또 생기죠. 담배 저거 내가 옛날에 피워봤긴 했는데 저거 진짜 저렇게 느낌이 좋나? 그래서 또 피우게 됐습니다. 그 형한테 부탁을 해서 담배를 같이 한번 피우게 해달라 해서 피웠어요. 그 형은 담배를 피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고요. 그래, 뭐 피우고 싶으면 피워라, 뭐 난 상관 안 하겠다. 물론 저희 형한테 들키면 저는 좀 맞긴 했죠.
근데 이제 제가 담배 피는 모습을 거울에 이렇게 반사되는 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은근 좀 멋있는 거예요. 좀 부끄럽지만 그때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네. 근데 담배가 얼마나 저의 몸에 안 받냐면 저는 지금도 그러거든요. 담배를 2대 이상 연달아 피우면 토하고 싶어요. 울렁거리고요.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. 한 번은 2015년에 담배를 2대 연속으로 피웠다가 진짜 토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불로 꽁꽁 싸매서 침 삼키면서 그렇게 제 자신을 컨트롤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. 지금도 그렇습니다. 지금도 2대 이상 피우면은 그런 증상들이 오곤 하는데, 따라서 아까 이제 주방에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있다가 도대체 이걸 왜 피우는 걸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때는 시간이 또 흐르고 흘러서 2020년이 되었습니다. 2015년부터 20년까지는 절대 담배는 입에도 안 댔어요. 왜 피우는지 몰랐거든요. 그냥 멋있어서 피우는 거 빼고는 뭐 별거 없었습니다. 근데 이제 2020년에 제가 잠시 대학교 1학년 때는 컴퓨터공학부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. 그때 당시 배우는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. 코딩, 수학도 제일 어려운 거 배우지, 고등대수 이런 거 등등등등.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천재들과 견주지도 못하는, 그 친구들의 발톱 떼도 못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커리큘럼이거든요. 그게 물론 지금은 그거를 해내는 대단한 친구들이 많습니다. 정말 많아요. 몇몇 있습니다, 제 학교에.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수학 문제들이나 코딩 같은 거는 옛날 시대 같은 경우는, 옛날 시대라서 좀 어색한데 옛날 시대가 아니라 5년 전에는 챗GPT, 퍼플렉시티, 딥시크, 키미 이런 AIGC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땐 자료 찾는 것부터 굉장한 고역이었어요. 수학 문제 하나하나 푸는 것도 굉장한 고역이었고요. 따라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다가 담배를 찾게 되었고, 그때 느끼게 된 게 수학 문제 하나 안 풀리는 게 있어서 내려가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걸 생각을 했더니 생각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. 담배는 어쩌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피우는 것도 아니고, 멋있어서 피우는 것도 아니고, 공부하려고 피우는 거구나. 그러니까 문제 풀려고 피우는 거구나. 왜냐면 그거 피우면서 생각하면은 왠지 모르게 생각이 잘 됐거든요. 전 지금까지도 그거를 굳게 믿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담배라는 거는 뭐 남성분들이 멋있어서 피우는 것도 있지만, 저도 뭐 저의 본능을 이렇게 제3자의 시점으로 보면은 100분의 10은 가오 때문에 피는 걸 겁니다. 하지만 100분의 90은 머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피우는 거라고 지금 굳게 믿고 있어요. 따라서 지금 저의 흡연 루틴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 까치, 점심에 한 까치, 저녁에 한 까치. 이건 좀 많은 버전이고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한 대도 안 피울 때도 많고요. 하루에 평균 한 대에서 2대 피웁니다. 그것도 생각이 잘 안 될 때, 혹은 조금 미래 계획을 세울 때, 혹은 아주 큰 고난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, 이럴 때 피우곤 합니다. 아침에 뭐 정신 차리려고 피우는 것도 있고요. 근데 그때 피우면은 생각이 다닥다닥 정리가 돼가지고 정말 담배가 이런 효능이 있구나라고 느끼긴 하는데, 그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울렁거리고 왜 피우는지 모르겠고, 뭐 아직도 그렇습니다. 제 주변에는요, 군대 있을 때만 해도 주변 선임분들, 후임분들 담배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. 말보로 레드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, 제가 그 형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.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냐고. 그러니까 뭐가 좋냐, 대체 뭐가 좋냐 라고 물으니까 없으면 허전하다. 네, 그게 그때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, 저는 그때 전혀 공감하지 못했고요. 물론 지금은 조금 공감합니다. 없으면 조금 허전하긴 한데. 그리고 제 지금 가장 친한 형들도 만나면 먼저 담배를 피우고, 뭐 하나의 일종의 의식 같은 거죠. 먼저 담배를 피우고 근황 토크를 나누고, 심지어는 새벽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,
근데 아직까지도 이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 왜? 왜 피는 거지? 제가 지금 세우는 가설은요, 여러분들, 그 사람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, 그런 아주 아주 큰 스트레스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스트레스를 풀려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제 가장 큰 가설입니다. 네,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모르겠네요. 왜 담배를 피우는지. 따라서 지금 저희 지인분들과 가족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자신만이 생각하는 담배를 피우는 이유를 간략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담배는 대체 왜 피우는 걸까요?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